여러분 안녕하세요. 내일 사회 시간에는 이제 농민 봉기의 배경과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봉기라는 뜻은 벌 봉자에 일어날 기 해서 벌떼처럼 떼지어서 세차게 일어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벌떼처럼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살기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었겠죠? 그러면 왜 그랬는지 그 배경과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비주얼 싱킹입니다. 그래서 여기 화살표부터 시작을 해서요. 이렇게 삥 돌아올 거고요. 그 와중에 실학자들은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있긴 한데 어때요? 허수아비, 꼭두각시처럼 되어 있죠.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바로 이 세도 정치입니다. 세도 정치란 왕실의 외척 가문, 즉 외가 식구들 있죠. 외갓집. 그래서 외척 가문을 중심으로 몇몇 가문이 권력을 차지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입니다. 그럼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왕은 이런 세도가의 눈치를 본 거죠. 내 생각대로 뭔가 왕이 스스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혼자의 힘으로 또는 스스로의 생각으로는 어떤 일도 잘 못했을 거예요. 누가 중심이 되었냐? 바로 이 외척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이죠. 자, 외척이 중심이 돼서 내 마음대로 왕을 꼭두가시처럼 부리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정치가 바로 부패하게 됩니다. 썩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라는 글자가 어떻게 해요? 지저분해지죠? 더러워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하면 여러분들 뇌물이 뭔지 알고 있죠? 이 뇌물로 벼슬을 사고 팝니다. 그러니까 돈 받고 벼슬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 시험에서 부정적인 일, 부정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미리 뭐 문제를 유출한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시험 보는 걸 얘를 뽑아준다든지, 그러니까 돈 받고 벼슬을 판 거예요. 그렇게 하면 과연 뛰어난 인재들이 나라에서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그러기 힘들었겠죠. 그러면 이 시기에 백성들은 과연 살기 좋았을까요? 내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백성들 눈치를 보겠어요? 당연히 백성들도 살기 힘들었겠죠. 조선에는요, 여러분들 환곡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환곡제도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거는 가난한 백성을 돕기 위해서 봄에 나라에서 곡식을 빌려줬다가 가을에는 이제 백성들도 곡식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자를 조금 붙여서 다시 갚도록 하는 거였는데요. 이 세도 정치가 이루어질 동안에는 그냥 막 곡식을 필요도 없는데 억지로 빌려줍니다.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그리고 어떻게? 싸게 갚으라고 할까요? 아니겠죠? 당연히 비싼 이자를 주고 갚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백성들의 삶은 당연히 더 어려워지게 되겠죠. 또 어떤 문제도 있었느냐? 이 관리들이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정해진 법대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관리들 마음대로 백성들에게 세금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더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만 자꾸 힘들어져? 백성들만 자꾸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잘못된 제도와 관리들이 계속 부정부패로 백성들이 고통을 받죠. 그렇게 된 백성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당시에 백성들이라면 뭐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할까요?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불만이 계속 심해지니까 여기서 들고 일어난 바로 농민봉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바로 1811년 홍경래의 난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기는 평안도에서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여기 평안도. 이 평안도는요, 세도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지역 차별이 되게 심했습니다.
지역 차별도 당하고 멸시도 당했기 때문에 치밀하게 봉기를 준비해서 이런 지역 차별을 비판하면서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홍경래인데요. 홍경래가 평안도 사람들과 난을 일으키게 되는데 과연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난을 일으켰을까요? 이 사람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정리할 거리 선생님이 줬죠.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써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홍경래의 난, 평안도 사람들이 난을 일으켰는데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지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난을 일으켰는데 열흘 만에 막 청천강 이북 지역도 장악하고 했는데요. 대규모 관군이 토벌 작전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은 정주성에서 항복을 하게 되죠. 결국 실패한 겁니다. 실패했는데 이 홍경래의 난은 나중에 농민 봉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난이 성공했으면 모르겠는데 실패를 했잖아요. 실패하다 보니까 환곡을 비롯한 세금 문제 관련해서도 관리들이 바뀌었겠어요? 안 바뀌었겠어요? 부정부패가 계속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 각지에서 농민 봉기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게 바로 1862년에 일어난 진주 농민 봉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관청으로 몰려가 버렸어요. 관청으로 몰려가서 탐관오리를 굴복시켜 버립니다. 막 도망가고 관리도 도망가고 막 이렇게 됐겠죠. 탐관오리를 굴복시키게 되는 이런 진주 농민 봉기. 그 이후로도 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막 여러 곳에서 전국 곳곳에서 농민 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봉기의 규모가 계속 커지면서요. 이런 나라에서도 어떻게 해결 방법을 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당연히 살기 힘들겠죠. 이 사람들도. 그래서 중앙 관리를 지방으로 파견해서 니네들 요구를 받아들이겠다. 농민 요구를 받아들이고 부정을 저지른 자도 처벌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세금 문제 관련해서도 그래 오케이 알았어. 새롭게 세금을 적게 하는 방법을 한번 만들어 볼게 했는데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학자들이 어떤 개혁안을 이렇게 내세우는데요. 그게 보면 자 관리 선발을 하는 데 있어서 정직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들을 관리를 선발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세금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라는 거, 땅을 가지고 있는 즉 토지에다가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세금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토지를 소유하는 것에서도 방법을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농사를 안 짓는 사람 토지를 못 갖도록, 즉 농사 짓는 사람만 토지를 소유할 수 있게 바꿔야 된다. 그리고 농업을 너무 그냥 농업하는 거에만 의존하지 말고 농업 기술을 개발해야 되고, 그리고 상공업,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공업을 발전시켜야지만이 나라가 부강하게 된다, 나라가 부자가 된다, 그리고 강하게 된다라고 실학자들이 개혁안을 내세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실학자들이 이런 개혁안을 내세웠는데요. 여기에 대한 농민의 입장, 농민의 생각은 어땠을지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 쭉 살펴보았고요. 여러분들 생각할 거리들 꼭 정리 잘해서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자, 그럼 안녕.